안녕하세요. 기능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일입니다. 오늘의 Q&A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소아마비로 절뚝거리신대요. 소아마비는 사실 선천적인 질환이죠. 그래서 하체 근력이 양쪽이 다른데 중요한 거는 디스크의 협착까지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허리 통증이 있어서 힘들어 하십니다. 양쪽 다리의 근력 차이로 한 다리씩 운동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혹시 깔창 같은 것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소아마비는 선천적으로 뇌 이상으로 인해서 다리를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한쪽 다리를 사실상 잘 못 쓰는, 거의 못 쓰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선천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운동이나 재활로 사실 좋아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쪽 다리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다리에 무리가 가겠죠. 두 다리로 서 있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한 다리로만 서 있기 때문에 그쪽 다리에 무리가 가면서 허리까지 통증이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소아마비가 있어서 잘 못 쓰는 다리를 어떻게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나마 힘이 있는 다리를 잘 버틸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으셨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한 다리로 생활을 하면서 그게 허리까지 증상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깔창 같은 경우도 못 쓰는 쪽 다리는 사실 의미가 없고 잘 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깔창 같은 거는 처음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깔창이 복대랑 비슷해요.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복대로 보조를 받아야 되지만 그냥 복대를 계속 하고 다니게 되면은 코어가 하는 역할을 복대가 대신하기 때문에 코어가 약해집니다. 점점. 깔창도 마찬가지야. 원래 내 발의 힘으로 지지가 돼야 되는데 깔창을 하면은 발바닥 대신에 깔창이 지지를 해줘서 처음에는 편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은 오히려 깔창을 빼면은 발바닥이 더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불편하시면은 깔창을 하시되 괜찮으면은 깔창 없이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어느 쪽 다리에 소아마비가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왼쪽에 소아마비가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오른쪽 다리로만 버텨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로 버티게 되면요,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허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오른쪽 엉덩이를 많이 쓰게 되면은 왼쪽 허리를 많이 쓰고, 지금 왼쪽에 소아마비가 왔다면은 오른쪽 허리는 힘이 약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힘을 과하게 쓰면서 서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허리 통증도 왼쪽으로 오셨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힘을 대신 주는 쪽, 여기서는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다리에 대한 안정성을 올리고 동시에 왼쪽 허리도 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잘 강화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시는데요. 운동하는 자세는요, 우리의 기본 포지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내 몸에 부담이 안 가는 자세는 누워있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제일 부담이 안 가는 자세. 그래서 여기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낮은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앉은 상태에서는 상체를 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의 지지가 필요한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서서 하게 되면은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도 지지해야 되죠. 그래서 뭔가 통증이 있거나 불편할 때는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로 점점점 난이도를 올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 디스크 협착증까지 있으시다면은 누워서 먼저 운동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누워서 코 운동을 하시거나 누워서 고관절 운동을 하시는 게 나은데, 눕는 자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편한 자세고요. 그 다음은 뭐다?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할 수 있어요. 누운 자세나 엎드린 자세나 이 척추의 중력 방향으로 저항이 가지 않기 때문에 허리 부하는 덜하지만 얘는 허리에 힘을 하나도 안 줘도 되고요. 여기는 허리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약간은 어려운 자세다. 그래서 누운 자세에서 코 운동, 고관절 운동, 엎드린 자세에서 코 운동, 고관절 운동, 이런 식으로 나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코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데드버그 동작이 있고요. 엎드린 자세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코 운동은 버드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쉽고
이게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어 운동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고관절 운동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하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걷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걷는 게 힘든 분들도 엄청 많아요. 무릎이 안 좋거나 발목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참고 걸으면은 허리나 골반이 훨씬 더 안 좋아집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체중 지지가 없는 하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무난하게 특별하게 내가 운동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자전거예요. 자전거를 추천드리는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등받이가 없죠. 이러면은 하기가 불편하겠죠. 요거는 등받이가 있지만 등받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허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받이가 최대한 넓게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전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탈 때는 어떻게 타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밀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가지만 우리의 목적은 골반의 기능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당기는 방향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걸을 때는 다리를 앞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뒤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밀 때 사용되는 하체 근육하고 당길 때 사용되는 하체 근육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걸을 때는 고관절을 들기 때문에 자전거로 치면은 당기는 방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미는 방향, 당기는 방향 두 가지 모두 다 하셔야 하고요. 이때 자전거를 타는 목적은 유산소가 아닙니다. 유산소가 목적이 아니라 근력 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오래 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10분 이상 무리 없이 탈 수 있으면은 그 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도를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하체의 근력 강화 운동으로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허리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하체 근력을 가장 안전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후 무릎과 발목이 아파서 하체 운동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하면 무릎과 발목이 아픈 거죠. 근데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하체 운동, 대단한 헬창이죠. 아파서 하체 운동을 사고 나서 아파서 하체 운동을 못 하지만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안 가게 그래도 하체 운동을 하겠다. 강한 의지가 있는 분인데 이런 경우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지션에 따라 지지가 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서 있는 자세, 체중 지지가 있는 자세에서 무릎과 발목이 부담이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앉아서 하체의 체중 지지가 없는 운동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체중 지지가 없는 대표적인 동작은 레그 프레스,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 이런 거는 하체의 직접적인 체중 지지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절의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추천드리고 당연히 중량은 그래도 맞춰서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하고 이 동작을 해도 아프다. 그러면은 쉬셔야 합니다. 아픈 쪽 관절에 냉찜질 해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은 롤업과 같이 척추 분절하는 동작을 삼가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롤업이라는 게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있으면 숙이지 마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일단 롤업이 이런 동작입니다. 누워서 이렇게 척추를 굴곡시키는 동작인데 결국 이거죠.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굴곡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는데 요게 TV에도 나왔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자세하게 다룰 거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무릎이 아픈 환자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걸으면 무릎이 아파요. 이런 사람이 왔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걸으면 무릎이 아프니까 걷지 말고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제가 이 사람의 무릎을 낫게 한 건가요? 휠체어를 타면 무릎이 안 아프니까 이 사람의 치료를 잘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원래 사람은 걷는 게 정상인데 그냥 걸으면 아프니까 걷지 말고 휠체어 타라고 하는 거는 치료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간다고 걷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당연한 얘기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요, 이 디스크가 신경이 압박되는 증상이 있을 때 허리를 숙이게 되면은 신경이 더 압박되니까 숙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세요. 우리 몸은요, 자, 요게 허리를 숙이는 거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거고, 요게 허리를 뒤로 숙입니다. 보면 어때요? 앞으로는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 고관절도 그렇고, 척추도 그렇고, 앞으로 많이 숙일 수 있게 우리 몸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일반인은 요 정도지만 유연한 사람은
가슴이 무릎에 붙을 정도로 더 많이 굽혀집니다. 그러니까 더 굽히려면은 굽힐 수 있어요. 그렇게 돼도 관절에 무리가 안 갑니다. 왜냐?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팔꿈치가 이렇게 굽히면 굽혀지죠. 근데 반대로 안 가죠. 왜냐? 뼈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반대로 뒤는 어때요? 많이 안 가죠. 원래 많이 안 갑니다. 원래 뒤로 넘기라고 만든 우리 몸이 아닙니다. 원래 척추와 골반은 뒤로 많이 안 넘어가요. 유연한 사람은 더 넘어가지만 앞에서 앞으로 숙이는 만큼 접히지 않아요. 그러면 뼈가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몸은 숙이게 되어 있다. 정상이면은 숙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의 본래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숙이면 디스크 안 좋대. 그래서 숙이면 안 좋다고 숙이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잘 숙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왜냐? 원래 우리 몸 숙일 수 있어요. 숙여도 됩니다. 뭔가 지금 허리가 불편하니까 숙여서 안 좋은 거지, 그거를 애초에 숙이니까 아프니까 숙이지 마, 이거는 그냥 방치예요. 치료가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할 때 허리를 숙이면 안 좋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숙이면은 허리가 안 좋다, 이건 완전 별개입니다. 허리 통증하고 디스크가 무조건 똑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와전되면서 숙이는 게 허리 안 좋다고 많이 또 알려져 있어요. 근데 숙이는 게 허리 안 좋으면요, 전 세계 운동선수와 운동하면서 내 몸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은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다 합니다. 왜? 원래 허리를 숙이는 게 정상이니까.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어도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하면서 운동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해요. 어떤 동작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전면 코어를 쓰고 고관절 굴곡근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하는 모든 사람,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은 60살만 되면은 전부 허리 다 부서지고 휠체어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어때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60살 되면은 허리 아픕니까? 더 건강하지. 그리고 60살, 70살 되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허리 안 숙일 것 같아요? 허리 숙입니다. 원래 우리 허리는 숙이게 되어 있어요. 뒤로 젖히려고 만든 허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의견은 숙이게 만들어줘야 된다. 허리 아픈 사람은 무조건 숙이게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잘 숙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그거를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부가 설명 하나만 더 하자면요, 잘못 알려진 거예요. 이 디스크와 허리 통증의 관계에서 잘못 알려진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우선은요, 디스크가 있다고 무조건 허리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허리 아픈 적이 없어 하는 사람인데도 찍어보면 디스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허리 통증하고 디스크하고 상관관계가 크지 않습니다. 디스크가 있다고 무조건 허리 아픈 게 아니고, 2번, 디스크는 수많은 허리 통증의 원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허리 아픔, 디스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뭐 한 10가지가 있으면은 그 중에 디스크는 한 개일 뿐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치료했던 허리 통증 환자 중에서 거의 모든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원에서는 디스크 검사만 하고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라고 왔지만, 저는 한의사기 때문에 디스크 수술을 안 하죠. 디스크에 저는 아예 손도 안 댑니다. 그거 없이 허리 통증이 완치된 사람이 99%예요. 그러니까 제가 디스크를 어떻게 해서 허리 통증을 좋아지게 만든 적은 없어요. 그 말은 디스크가 허리 통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련 논문도 너무 많지만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 중요합니다. 디스크가 들어간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디스크가 들어간다는 말은 수술하고 시술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꼭 저가 아니더라도 경험 많을 거예요.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어, 디스크 때문이래, 디스크 수술했어, 똑같이 허리 아파, 이런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디스크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디스크가 있다고 허리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리 통증이라고 해도 무조건 디스크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너무 디스크만 보고 디스크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숙이면 디스크 악화되니까 절대 숙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와전된 거예요. 오늘은 Q&A 시간이라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Q&A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질문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